자, 오늘 서울시 최유미 의원이 이 방송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오세훈 잡으러 왔어. 최유미 서울시 의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면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싶은데, anything but 박원순. 근데 이게 뭐가 미친 짓인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TBS, 그러니까 뉴스공장에 있는 TBS의 업무 보고도 거부하고 예산안도 보안에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얼마를 깎겠다. 쉽게 표현하면 김어준 출연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뭐 지금 일단 그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정현 박근혜 때 청와대 수석 홍보수석이 KBS PD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따 한 번만 봐주시오. 그것도 재판받아 유죄 나왔잖아요. 예. 정치 개입으로. 예. 오세훈이 방송 편성권 개입 의도가 있으면,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어드릴게요. 방송법 위반이다. 이게 뭐냐면은 오세훈이 TBS에 출연금을 안 주는 이유가 TBS가 방송을 잘못하고 있다. 근데 그 타겟이 김어준을 빼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 그 출연금을 다시 서울시가 줄게. 이런 의도가 확실히 읽힌다면 이거 자체 처벌받아요. 방송의 편성권의 개입 의도, 그 방송을 없애거나 하는 것 쪽으로 의도를 갖고 있다면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처벌 받아야겠네요. 이미 시작된 것 같던데. 이 정도는 경고를 줄 게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어요. 방송법 솔직히 위반하고 싶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했지. 예. 근데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법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는데, 기존에 해오던 어떤 방식을 어느 날 갑자기 사실상 전액 삭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서울시가 TBS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하게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유 없이 그 출연금을 100몇억을 다 깎아버려. 그렇게 되면 일종의 편성권 개입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인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계속 사업이 있어요. 그 계속 사업에 연간 예산이 5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해, 2022년 돼서 이유 설명 없이 무조건 그냥 140억 깎겠어. 이러면은 그 어떤 사업자가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보통은 10억, 20억을 깎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억 정도 규모라면 10억 예산 변동되는 것만 하더라도 그 해당 부처하고 엄청나게 그 밀고 당기기 씨름을 합니다. 이게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되는 거냐,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건 어떻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회하고 그 부처하고 계속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감이 되더라도 약간 전체 예산 중에 1% 이내로 삭감이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하는 거지, 3분의 1을 사전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하는 거는 그냥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이지 쉽게 않죠. 오세훈의 의도는요, 대선도 있지만 지방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오세훈은 서울시장을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거지, 원희룡이나 윤석열이나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오세훈도 자기 구구표심 예. 의지하면서 오세훈이 들어갈 거냐, 박원순이 막 시민단체에 퍼주던 거, 김어준의 뉴스공장한테 퍼주던 거냐 싹 지워버리네. 그 의도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참에 오세훈이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키워서 독립시킨 TBS를 이런 식으로 서울시장이 한번 망가뜨렸다는 선례를 한번 남긴 다음에, 왜냐면 우리 김어준 총수는 다른 데 가도 되잖아요. 우리가 어제 얘기했다시피 불교방송 뉴스 사찰 김어준 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 만들면 불교방송 키워주거나 평화방송 키워주거나 해서 다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김어준 개인한테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오세훈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든지 누가 그래 그럼 조중동 이참에 한번 싹 없애보자. TBS 하나 내주고 싹 다 쓸어오면 안 됩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극우들 너무 판타지야? 그러니까
오세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오세훈의 의도가 또 관철되기 시작하면 정말 오세훈한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오세훈은 요번에 TBS 예산을 삭감시킨 것뿐만 아니라 마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각 지자체에서 그 마을 운영위원회라 해가지고 이제 주민들끼리 이제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마을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거에 대해서 2억 조금 넘는 예산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로 2억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2천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조차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은 이 예산이 삭감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TBS 예산이 삭감 안 돼도 오세훈은 이미 이긴 거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이미 메시지는 확실히 줬거든. 봤지? 나 시장 시켜주면 나 확실히 한다. 요번에는 시간이 없었고 민주당이 워낙 힘을 크게 갖고 있으니까 통과 안 됐지만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준다. 이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세훈이 재선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또 서울시 장악하면 아무것도 못해. 네. 오세훈이가 무상급식 투표 실현 안 되면서 물러났던 직접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다수당이 민주당이 서울시를 장악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지가 해먹으려고 하니까 사사건건 반대에 부딪혔거든. 그 핑계로 무상급식 투표 붙여가지고 30%안 돼서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어떤 포석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국민의힘에 시의원들을 많이 만들어달라와 나는 이렇게 하면 한다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오세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컨텐츠 없는 사람, 겉멋들어서 연예인처럼 활동하는 사람, 의전 좋아하는 사람, 내곡동에 생태탕 집에 갔지만 안 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 내곡동 이야기는 다시 아마 지방선거 때 또 회자가 될 거예요. 실제로 지금 판결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고 검찰이 발표한 것들이 있으니까 내곡동에 오세훈은 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번에 경기도 국정감사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서울시 국정감사에 대장동 팻말을 들고 나와. 그리고 다 숙지가 안 돼가지고 대장동 판넬 뒤에다가 글씨를 깨알같이 써가지고 그걸 컨닝하라고 자빠졌어. 얘는 내가 봤을 때 서울시장으로서는 디테일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의전식의 서울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세이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오세훈 2기 서울시장 그러니까 오세훈 2기 때 서울을 무슨 랜드마크 만드네 뭐 해가지고 엄청 돈을 쏟아 부었는데 서울시가 사실 나진 게 없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장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명박이 아니고 박원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서울시 사이트에 가면요. 그 아래쪽에 공사 출연 기관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공사 출연 기관 거기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서울시 미디어 재단 TBS라고 출연 기관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금 뭐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이 공공기관인 이 TBS 서울시 미디어 재단 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금 자체를 깎아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TBS 운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마차님 얘기대로 사실 그런 생각도 사실 저도 해봤어요. 증명을 해버리자. 방송법 위반이라 사실 증명을 해버리니까 김어준이 나갔는데 오세훈이 이걸 밀어붙이다가 멈추면 이건 분명히 편성권 개입을 하려고 든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없으니까 하려다 마네? 근데 사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지금이 선거 시즌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 나서 유공에 김어준이 없는 상태가 우리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우리가 또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그닥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방송법 위반 부분을 걸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찾아보지 않고 왔는데 공공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정된 법이 있는데 이 TBS 미디어 재단도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으로 충분히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그것을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삭감한 것들을 대충 내용을 보면요. 그중 일부이긴 해요. 주민자치가 270억 예상이 된 거를 137억으로 깎아요. 반을 깎아버립니다. 에너지 10억을 5억으로 깎아요. 이것도 반을 깎아버려요. 환경 관련한 거 11억짜리를 6억으로 깎아요. 이것도 거의 반을 깎아요. 사회적 경제 181억짜리를 104억으로 깎아요. 도시재생 12억짜리를 8억으로 깎아요. 이게 사실은 다 박원순표 정책들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잘 보면 강남만 있는 게 아니잖아. 강북이나 못 사는 서민들이 사는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명박식으로 뉴타운 만드는 게 서울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상상을 초월하게 빈민의 도시예요.
강남 정도를 제외하고 몇 부자 동네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빈민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라고. 지금도 저 강북구 이런 데 가보면 낯선 동네가 많습니다. 분위기가 2020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낯선 느낌을 주는 그 골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위 말하면 도시 빈민들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라든지 에너지 보조한다든지 환경에 관련된 거,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고요. 도시를 개발한다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파트만 짓는 목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가난한 지역에다가 그 다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어놨더니 외지인들 들어와가지고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는 상태. 그게 이명박의 뉴타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도시재생 요런 그 마을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이 동네 괜찮아. 재건축을 할 상황은 아니고 그 다세대 주택들 되게 많은 곳에 여기는 그 만들어진 지 오래가 안 돼서 집들을 고치는데 비용을 대주기도 하고요.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 만드는데 비용을 대주기도 하고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물론 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구에서 반 그러면 서울시에서 반 대주고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이런 것들을 사실상 반 이상 다 깎아버려. 박원순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좀 꼴리면 아파트 짓자는 이야기야 이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게 서울시에서 민간 위탁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그 예산들을 집행할 때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나 여러 그 사회적 경제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 지원 기관들이 있는데 그 지원 기관들을 통합 관리하는 또 사회적 경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센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민간의 위탁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의 시각은 너희들이 지금 다 해먹고 있다. 좌파들이 이거 지금 다 해쳐먹고 있다. 이거 어떻게 내버려 둘 거냐. 그래서 그 비용을 직접 관리하는 곳만 빼고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정말 악랄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선을 보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믿고 돈을 줍니까? 오세훈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오세훈 개인적인 어떤 복수 말고는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티나게 유치하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 화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제한을 한다고 해서 그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될 게 아니라는 걸 오세훈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안을 발표하는 순간 오세훈은 이긴 거예요. 그냥 오세훈식 퍼포먼스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그걸 이겨내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세훈이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은 다음 지방선거 때 나 포함 국민의힘 시의원들 많이 뽑아주세요가 그렇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이거 다 통과 안 시켜줄 거거든. 예.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 막혔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했다 이렇게 갈 거고.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었던 3년 전의 민심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을 앞두고 당선된 민심을 이용해서 지금 굉장히 선동성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대선이 3월 달에 내년에 있고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인가요? 그때 이제 바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2018년 6월 달에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를 했었으니까 2022년 6월 달. 그러니까 3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대선의 결과는 사실상 지방선거의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사실 그 힘 받아서 지방선거를 우리가 지금 다 이겨놓은 상황이잖아요. 서울시 의회도 109명이었나? 예, 그 숫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9명 중에 101명인가 정도가 민주당 의원으로 서울시 의원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시 의회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요. 계속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서울시 시의원들의 그 얼굴이 다 나오거든요. 계속 지켜보고 있어도 한 10분 지켜보고 있어도 더불어민주당 말고 딴 사람이 안 보여요. 계속 민주당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오세훈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충분히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지방선거로 우리는 이어지는 부분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대선하고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여서 앞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요. 지금 이재명 정부라는 이름을 거는 이유는 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정권 유지, 연장이라는 개념 말고 재창출이라는 개념으로 가자. 그게 왜 그런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 아니겠어요?
발전 계승을 하긴 시키는데 하지만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사실 요구도 50% 이상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같이 주려면 재창출이라는 의미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이재명표 정부를 지금부터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지금부터 들어가면서 압박이 들어가는 것이 대선과 지선을 연결시키면서 그다음에 부산이나 서울시장들에 대한 압박도 동시에 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169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서울은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 건데 원래. 예.